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말이 정말 많죠. 이걸 개혁해야 한다, 아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좀 신선하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걱정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꼬박꼬박 내는 이 돈, 나중에 진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불안감이요. 안 그래도 걱정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개혁안들을 막 내놓으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통 국민연금 하면 돈 문제, 정치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따라가 볼 이 철학자는요, 문제의 본질이 아예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분의 주장은 간단해요.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들, 그 뿌리에는 바로 정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사실 진짜 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들어보세요. 어떤 제도든 처음엔 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국가 기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쓸쓸 이걸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잘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좌파든 우파든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자기들만의 이익 집단,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국민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아젠다를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정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진짜 정치인은 없고 국민을 이용해 먹는 세력만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자, 상황이 이렇다고 보면 국민연금 문제, 단순히 돈이 부족하니 더 걷자, 덜 주자 이런 식의 계산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복지라는 개념, 그리고 복지 수급자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볼 거거든요. 여러분, 복지 수급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생각하죠. 그쵸?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철학자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 수급자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즉,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복지 수급자라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돈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로 드는 진짜 복지 수급자들이 누구냐면요. 대학 교수, 대기업 CEO, 심지어 고위 경찰 간부나 유명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지위는 가졌을지 몰라도 과연 자기 영혼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들도 복지 수급자라는 겁니다. 아니,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복지 수급자라는 걸까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만 하는 거죠. 인기, 지위, 이런 것들요. 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복지수급자의 개념을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나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우리는 연금을 뭐라고 생각하죠? 은퇴하고 나서 편하게 먹고 놀 돈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연금의 진짜 목적은 인생에서 정말 크게 넘어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할 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말이죠. 단순히 일 끝, 이제 연금 받으며 쉬어야지?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이에 맞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
그게 진짜 멋지고 의미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평생 할 일을 찾은 사람, 진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연금 탈 생각을 아예 안 한다. 와, 이거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내가 연금 받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직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못 찾았구나 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조금은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걸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3단계로 한번 볼게요. 첫째, 내가 사실 필요도 없는데 욕심 때문에 연금을 받아요. 둘째, 그러면 자연이 이 불균형을 알아채고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결국 바른 데서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기를 당한다거나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나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그저 욕심으로 얻은 돈은 결국 우주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고 자연은 어떻게든 그 균형을 다시 맞춘다는 거죠. 일종의 질량 보전의 법칙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이냐? 아닙니다. 이 철학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있는데 이게 또 아주 구체적이고 놀랍게도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바로 AI를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해결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딱 골라서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요. 지원을 3단계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필요한 금액의 한 70% 정도를 지원하고 그 다음은 40%, 30%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100%를 다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최소한의 30%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채울 여지를 남겨둬야만 그 사람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거냐? 사람이 하지 말고 인공지능 AI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몇 년이 걸려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엔 편향된 결론이 나오기 쉽잖아요. 그런데 AI는요,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객관적으로 1시간도 안 돼서 분석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훨씬 빠르고 공정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는 분명 국민연금 문제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 사회의 정치 문제, 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진짜 잘 사는 건 뭔지 이런 깊은 철학적인 주목까지 오게 됐네요. 결국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가 그저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재정적 안정일까요? 아니면 그런 돈 걱정 따위는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내 삶을 꽉 채워줄 충만한 목적을 찾는 것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